부분적 분법은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 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완전 다른 두 함수의 곱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제 치환을 했을 때 치환적 분법에서는 합성 함수니까 fgx 곱하기 g'x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걔도 이제 곱의 형태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그 안에 있는 걸 미분한 형태가 옆에 곱해지거나 아니면은 분모에 있는 걸 미분한 게 분자로 오거나 이런 형태였잖아. 근데 아예 얘는 뭐 예를 들어서 x, ln x 이런 애들 다항함수랑 지수함수, 다항함수랑 로그함수, 뭐 삼각함수랑 다항함수 이런 식의 곱의 형태의 초월함수들이 주어졌을 때 걔를 이제 어떻게 적분할 거냐. 요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부분적분이고 따라서 얘는 어디에 이제 대응이 되냐면 미분법에서는 곱의 미분법에 대응이 돼요. 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써주고 앞에 거 그대로 써주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런 형태 있었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곱의 미분법 한 거를 거꾸로 이제 적분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요런 거를 이제 보는 건데 일단은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거기 보시면은 자 봐봐 요렇게 보는 거야. 유도를 한번 해보기는 할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fx 곱하기 gx라는 형태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미분하면 f'x 곱하기 gx 더하기 g'x fx 곱하기 g'x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곱미분이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곱미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렇게가 이제 미분이 됐으니까 요게 식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d, dx 하고 fx, gx의 형태인 거지. 이렇게. 얘가 양변을 미분한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적분을 한다 생각해봐. 이걸 다시 거꾸로 적분을 하면 자 이렇게 써지네요. 인테그랄 f'x 곱하기 gx dx 더하기 인테그랄 fx g'x dx 하고 여기가 뭐가 돼? fx 더하기 곱하기 gx고요. 원래는 이제 상수가 생기는데 어차피 이쪽이 아직 인테그랄 처리가 다 안 됐죠. 다 적분이 된 형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상수가 생기니까 상수는 굳이 표현을 해주지 않는 거야. 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래는 플러스 C가 생겨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직 여기가 계산이 덜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쪽에서도 마무리 지으면 상수 생기고 상수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이제 다 합쳐서 써주자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잘 보세요. 이 식을 정리해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만든 식에서 정리를 하면 얘를 넘겨. 뒤쪽에 있는 걸. 그러면은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 자 이렇게 나오네. 인테그랄 f'x 곱하기 gx dx는 fx 곱하기 gx 마이너스 인테그랄 저거 가져오면 fx 곱하기 g'x dx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죠. 됐어요? 이게 공식이에요.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fx, gx라는 걸 미분을 한 거야. 미분을 하고 거기다가 다시 적분기호를 씌워줘. 그럼 적분기호를 씌워준 게 요렇게가 나오고 요렇게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이항을 싹 시킨 거지. 됐니?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구조가 그 박스에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되나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냐? 잘 봐. 요 함수들을 먼저 1단계는 부분적 분법의 1단계는
요 자리에 들어갈, 즉 F'에 들어갈 애와 GX에 들어갈 애를 세팅해 줘야 돼. 그래서 F'과 G에 들어갈 애를 세팅을 해줘요. 그럼 잘 보세요. F'X는요. 요렇게 가면 뭐가 돼야 돼? 적분 연산이 들어가요. 왜냐면 F'을 내가 어떤 함수를 잡아줬을 때 요거를 여기다가 써줘야 되니까 Fx로 바꿔줘서 적분이 되죠. 그리고 그 적분한 함수를 그대로 여기다가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표현이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위에 거 봐봐. 뒤에 거. 요 gx, 세모친 요 함수는요. 그냥 그대로 냅두고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그냥 한 번 더 그대로 써줘요. 그대로 써준 다음에 요거를 요쪽으로 넘길 때가 뭐 하는 거야? 미분을 계산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아, F'과 G를 세팅을 해준다는 거는 두 번째, F'은 뭐를 할 거냐면 어떤 연산 처리를 할 거냐면 적분 연산 처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는 어떤 연산 처리를 할 거냐면 미분 연산 처리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어 준 다음에 우리가 여기 안에서 식을 좀 정리해서 내가 원하는 적분을 구하겠다. 이게 부분 적분이야. 되나요? 쉽게 말하면 이 식이 뭐냐면 항등식을 갖고 온 거예요. 항등식을 갖고 와서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를 적분하는 방식을 요렇게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쭉 늘어 쓴 거야. 그럼 봐봐. F'은 적분을 해야 되고요. G는 미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니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야, 적분하는 거 쉬운 게 적분하기 쉬운 거를 요 자리에 배치를 하고 미분하기 쉬운 걸 요 자리에 배치하는 게 계산이 어때? 빨라지겠죠. 그게 정리가 돼 있는 게 바로 밑에 박스인데 밑에 박스 2번에다가 써놓 별표 5개 치시고 이거예요. 로다삼지라고 써있죠? 밑에 2번에 부분적분법을 적용하는 요령. 그래서 요쪽 가볼게요. 요쪽이 이제 뭐냐? 왼쪽. 이게 미분하기 쉬운 함수. 그 다음에 이쪽일수록 적분하기 쉬운 함수라는 거야. 그러면 네 번째, 요 로다삼지는요. 상대평가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 지수함수 중에 익스포넨셜 x 있잖아요. 선생님, 익스포넨셜 x는 미분을 해도 똑같고 적분해도 똑같으니까 얘가 제일 미분해도 쉬운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얘가 제일 쉬운 거 아닌가요? 얘는 미분도 쉽고 적분도 쉬운데 자,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거야. 서로 다른, 완전히 종류가 다른 두 함수의 곱을 적분하는 게 부분적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항함수랑 지수함수가 곱해졌어. 그러면 다항함수를 뭐 하는 걸로? 미분하는 애로. 지수함수를 뭐 하는 걸로? 적분하는 애로 놓고 푸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야. 근데 로그 함수랑 다항함수야. 그러면 이때는 다항함수랑 지수함수랑 곱할 때는 다항함수를 미분하는 게 훨씬 더 빨랐는데 로그 함수랑 다항함수라면 로그 함수를 미분하는 자리에 놓고 다항함수를 적분하는 자리에 놓는 게 그나마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함수가 묶이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쉬운 거를 배치시켜 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한번 해보자. 인테그랄 요거 해볼게. 여기다 써줄게. 자, 여기서 한번 해보자. 자, 우리 인테그랄 x 이걸 한번 적분해보자. 요런 함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세팅이 얘가 미분, 얘가 적분이야. 그러면 그대로 쓸게요. 미분을 뭐예요?
나중에 하고요. 적분을 먼저 해요. 그럼 적분을 먼저 하니까 적분한 거야. 그리고 그대로 써줘. 됐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적분한 거 그대로 가져온 거야. 그리고 얘 미분한 거 써줘. 이렇게. 그러면 요 식은 어떻게 되냐면 x 곱하기 익스포넨셜 x 요거 써지고요. 마이너스 요거 적분하면 이거네. 그러고 나서 c 붙여주면 얘를 적분한 게 이거라는 뜻이에요. 이게 부분 적분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적분한 애를 먼저 적분을 해주고 이렇게 와서 그대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미분할 애는 처음에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하라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하나 더 해보죠. 인테그랄. 자, 이번에는 자 x ln x를 해볼게요. 얘를 적분해볼게요. x ln x. 그러면 얘가 이제 뭐야? 미분이야. 얘가 이제 뭐야? 적분이야. 그러면 순서 그대로 가져오면 미분할에 그대로 올 거고요. 적분할에는 적분을 하세요. 그럼 적분하면 2분의 1 x 제곱되고 ln x 써지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자, 요거 가져. 그럼 얘 미분하면 뭐야? 미분하면 x분의 1이죠. 그럼 적분한 거 그대로 써주고 곱하기 이렇게 해주라는 거지. 그러면 2분의 1 x제곱 ln x 마이너스 약분 하시면 2분의 1 x죠. 그럼 2분의 1 x를 적분하면 얘는 4분의 1 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나오죠. 됐나요? 오케이. 그럼 잘 봐. 우리 이거 적분 지금까지 하면서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죠. lnx 적분 한번 볼까? 자, lnx는 부분 적분으로 합니다. 그럼 이제 드는 생각이 선생님 함수가 없는데요? 그렇잖아요. 없잖아. 그지? 자, 잘 봐. 이게 숨어있어. 1이 뭐야? 1. 1도 함수야. 그래서 lnx를 미분할해 1을 적분할해로 놔. 그러면 자, 미분할에는 그대로 써줄 거고요. 적분할에는 적분해서 갖고 오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적분한 거예요. x, lnx 그대로 써주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얘 그대로 갖고 오고 얘 미분해서 갖고 그러면 이거 날아가네. 그럼 계산 마무리하면 x ln x 마이너스 x 플러스 c입니다. 그래서 ln x 적분하면 요렇게 나온다는 건 외워줘도 좋아요. x ln x 마이너스 x가 나온다. 뭐 기본 함수니까. 자, 요게 이제 부분 적분 적용시키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잘 봐. 지금은 제일 쉬운 거란 거야. 왜 제일 쉬운 거랬냐면 부분 적분을 한 번만 쓴 거죠. 이 계산을 한 번만 한 거야. 근데 2번 하는 경우도 있고 3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짓을. 자, 가지가지 하죠. 그렇지? 자, 여러 번 하는 거 갑시다. 이제. 일단 니네 지금 잘 해두면 니네 대학 가서도 1학년 1학기 때 대학 들어가면 모든 이공계열은 뭐 상경계열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이공계열은 1학년 때 캘큘러스를 배우거든. 그러니까 자연과학대든 공대든 미적분학이라는 걸 배워요.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이라면 어느 정도 이름 있는 대학이라면 그래서 1학기 때 미분적분학 1, 2학기 때 미분적분학 2 이렇게 배워. 그럼 1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지금 잘해놓으면 우리는 지금 대학교 1학년 1학기까지 선행하고 있는 거야. 반응들이 없어. 근데 대학교 가면 훨씬 더 쉬워. 왜? 계산기도 쓸 수 있고요. 네. 공업용 계산기 쓰고요. 다음에 이제 공대 간 친구들은 공업수학 할 거고요. 공대 가면 이제 공업수학이라고 또 있거든. 아, 재밌어요. 버라이어티예요. 네. 애들 막 시험 기간마다 막 머리 부여잡고 있고 뭐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과라는 길을 선택한 이상 수학과 과학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니네 어느 대학을 가든 그러니까 의대를 가도 마찬가지고 공대를 가도 마찬가지고 약대를 가도 마찬가지고 1학년 때는 아무것도 안 배우고 기초과학만 배워. 뭐 멋있게 막 전공해가지고 내가 전자공학과를 갔어. 그럼 전자공학과 가면 막 들어가자마자 막 전기 회로 만지고 할 것 같잖아. 아니야. 니네 1학년 때 되면은 1학년 1년 내내 수학은 칼큘러스랑 그 다음에 뭐 내가 다녔던 성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5학점을 들어야 되거든. 기초 수학을. 그게 이제 뭐냐면 미분적분학 2개, 1, 2. 그 다음에 이제 고르는 거야. 미분적분학은 필수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이제 고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선형대 수학,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화학, 일반 물리학, 그 다음에 일반 생명과학 이런 거. 지구과학은 대학교 가면 안 배워. 지구과학은 안 배워. 그 지구과학과 뭐 이런 데를 가지 않는 이상 교양에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제 영어. 1학년 때 배우는 게 이제 영어 1학기 때는 영어 쓰기. 그래서 막 비포 용지 해가지고 막 라이팅을 해가지고 막 니네가 영어 영작을 쫙 해서 써야 돼. 2학기 때는 더 최악이야. 2학기 때는 영어 발표. 네. 교수님들이 다 외국인이셔. 들어가가지고 막 하면은 막 영어로 얘기하고 막 앞에서 5분 동안 스피치하고 중간고사 때는 스피치 해야 되고 영어로. 그다음에 기말고사 때는 토론을 해야 돼. 영어로. 성대가 그렇거든. 그다음에 또 1학년 때 이제 또 교양 배우는 게 이제 성균관대학교는 유교잖아요. 네. 논어 배워요. 필수예요. 왜? 연대나 이대는 기독교 학교니까 걔네는 채플이라는 게 있거든. 그 필수야 걔네는. 근데 성대는 논어라는 게 있어. 한자 잘해 두셔야 돼요. 한자 막 하고. 아무튼 그렇게 가는데 대학 가면 재밌어요. 열심히 해서 대학 가면 좋아요. 딱 언제까지 좋냐면 딱 1학년 때까지 좋아. 2학년 돼가지고 이제 근데 만약에 니네가 만약에 학부로 들어갔다. 학부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뭐 내가 화학공학과를 합격한 게 아니라 뭐 성균관대 공학 계열. 그러면 계열 모집은 과가 안 정해져 있어. 그러면 1학년 때 성적 갔다가 등수를 착 매겨서 과를 정해요. 근데 내가 가고 싶은 과가 화학공학과인데 예를 들어서 근데
성적이 안 좋아. 학점이. 그럼 떨어지는 거야. 화학공학을 못 가. 그럼 1학년 때도 어때? 겁나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런 것도 있고. 인생은 공부의 연속이에요. 네. 인생은 공부의 연속이야. 내 동생이 이제 의대 처음 가서 내가 의대 OT 얘기 안 해줬나? 쌤 동생이 이제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의전원을 갔는데 이제 의전원은 본과부터 시작하니까 예과가 없으니까 의대 본과를 딱 갔는데 오리엔테이션을 갈 거 아니야. 그때는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으니까 갔는데 딱 인사하고 강당에 이제 가겠죠. 여러분들 옛날에 막 수련회 가듯이 강당에 모여가지고 하는데 뭐 이상한 이런 A4 용지 두께 이만큼을 주더래. 이 정도 두께 되는 걸 줘서 뭔가 봤더니 이제 사람의 뼈 있죠. 뼈. 사람 몸에 있는 뼈가 뭐 218 몇 개가 있대. 그게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대 의학 용어는 전부 라틴어예요. 몰랐어요? 전부 라틴어예요. 왜 그 병원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막 이상한 글씨로 막 쓰잖아. 그게 다 라틴어야. 그러면은 뼈의 이름을 한글, 영어, 그 다음에 라틴어 3개를 외워야 돼. 니네 영어 단어 시험 보듯이. 그게 그리고 학점에 들어가. 그게 이제 골학이라고 하더라고. 골학. 네, 뼈 골자 써서 골학이래요. 과목이. 그럼 2박 3일 동안 오리엔테이션 가면 뭐 하겠어요? 이제 학교 생활 안내하고 뭐 선배들 나와서 뭐 하고 동아리 소개하고 그다음에 뭐 장기장 그냥 재밌게 놀고 그다음에 밤에는 무조건 술 퍼먹거든. 밤에는 무조건 술 퍼먹어요. 가면 술 퍼먹고 맨 마지막 날 그 시험을 봐. 맨 마지막 날 오전에. 그게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 뼈가 있고 빈칸이 218개가 있으면 다 쓰는 거야. 그걸 본대. 그러고 학점에 들어가. 뭐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셔서 대학 가면 놀아야지 하는데 물론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보다는 훨씬 노는 시간도 많고 자유로워요. 자유로운데 내가 하나 미리 경고를 할게. 시험 기간 되면은 시험 기간이잖아. 대학교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있잖아요. 진짜 그런 페인들이 없어요. 밤새는 거는 뭐 그냥 일과고요. 한 2주 정도는 거의 애들이 걸어다니는 좀비처럼 살아. 진짜 그래요. 왜? 에이, 니네 그런 거 있잖아. 대학교 갔는데 지금이야. 꾸준히 평소에도 열심히 하잖아. 응? 근데 예를 들어서 주은이가 서울대 갔어.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갔어. 그럼 부모님이 공부해라 이러겠냐고. 너가 알아서 해라. 이제 성인이니까. 대학 갔으니까. 그럼 뭐 하겠니? 평소에 놀아야지. 그죠?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진짜 뼈 빠지게 열심히 해가지고 잠도 줄여가고 내가 놀 거 다 처먹으면서 했는데 놀아야 될 거 아니야. 시험 기간 아니면 입학하고 막 놀러 다니고. 근데 이제 시험이 한 3주 정도 다가오잖아. 그러면은 이제 전공서적 두께는 이만한데 내가 봐야 될 분량 한 600페이지가 돼. 근데 난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수업에서 선생님이래. 교수님이 수업에서 가르쳐 주신 것도 6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시험 범위가 600페이지야. 이제 그거에 대한 압박감이 생기는 거지. 그래요. 아무튼 결론은 뭐냐? 두 가지인데 대학 가면 좋고요. 대학 가면 재밌어요. 재미는 있지. 재밌고 그 다음에 힘들어요. 대학도 만만치 않아요. 자, 그럼 볼게요. 봐봐. 이제는 부분 적분법을 여러 번 쓰는 거야. 이게 여러 번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는 식들이 있어요. 자, 이거를 해볼게요. 인테그랄 x제곱 곱하기 코사인 x라는 함수를 내가 적분을 해볼게요. 자, 이걸 적분하자. 그러면 우리 배운 대로 해볼게. 자, 로다 3지니까요. 얘가
이제 미분하는 애가 되고요. 얘가 적분하는 애가 돼요. 그죠? 얘가 미분하는 애, 적분하는 애. 로다 삼지니까 다항함수가 미분, 삼각함수가 적분. 그러면 자 보자. 자 적분한 걸 먼저 써주자고 그랬죠? 그럼 적분한 걸 먼저 써주니까 미분하는 건 그대로 갖고 오고요. 적분하는 거. 자 적분하는 거 갈게요. 코사인 x 적분하면 뭐야? 사인 x야. 되니? 얘가 사인 x가 돼. 그 다음에 잘 봐. 마이너스. 자 이거를 미분해요. 이걸 미분하시면 2x가 되고요. 얘 적분한 거 그대로 써주니까 사인 x가 되고 dx야. 이렇게까지 되죠. 자 근데 잘 봐. 요거를 아까 거랑 비교하면 아까는 여기가 이제 뭘로 바뀌냐면 단일함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종류가 하나로 줄어들잖아. 그럼 단일함수는 그냥 적분 공식 쓰면 되거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는 아직도 뭐냐면 아직도 초월함수 형태인 거야. 다른 함수의 고배 형태. 그러면은 이거는 공식으로 이쁘게 쏙 빠져 안 빠져? 안 빠지지.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해요. 그럼 다시 이게 뭐가 돼? 미분하는. 그리고 이게 뭐가 돼? 적분하는 애가 되죠. 노다섬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써요. 얘 미분하는 거니까 그대로 일단 갖고 오고 얘 적분하는 거니까 뭐가 돼요? 코사인 x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이제 사인 x를 적분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자 2x를 미분한 거니까 2를 써주고요. 요거 적분한 거 그대로 써주면 마이너스 뺄게요. 그래서 코사인 x dx 이렇게 나와. 됐어? 그러면 이제서야 비로소 뭐가 돼? 아, 단일함수가 되죠. 그치? 그럼 이건 이제 뭐 할 수 있어? 공식 쓸 수 있잖아.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 자, 앞에 거부터 쭉 요거 x제곱 사인 x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있어요. 요거 마이너스 2x 코사인 x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2x 코사인 x. 그 다음에 2 코사인 x를 적분해요. 2 코사인 x 적분하면 뭐야? 2 곱하기 사인 x죠. 이렇게 되고 c다 하면 끝나요. 됐나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야? 인테그랄 x제곱 코사인 x dx를 한 거야. 어디가? 잠깐만. 아 여기 마이너스겠네. 네. 왜냐면 앞에가 이렇게가 마이너스 영향 받으니까. 네. 됐어요? 그러면 잘 봐. 이렇게 계산을 했잖아. 자, 그냥 뭐 이렇게 두 번 써주면 된다는 거야. 이 친구는 이제 부분적분을 두 번 한 거죠. 근데 요런 형태를 조금 빨리 푸는 게 있어요. 조금이나마. 그게 이제 뭐냐? 요것도 가르쳐 줄게. 도표적분법이라고 하는 거. 자, 도표적분법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미분할 함수와 적분할 함수를 정해서 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야. 미분할 함수가 x제곱이었고 적분할 함수가 코사인 x였지. 그치? 그러면 잘 봐. 미분할 함수를 계속 미분을 해. 계속.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적분할 함수는요. 계속 적분한 걸 써줄게요. 그럼 적분한 걸 쓰면 코사인 x니까 뭐가 돼요? 사인 x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x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x가 돼요. 여기까지. 이거는 어떤 특징을 이용하는 거냐면 특히 다항함수랑 삼각함수 혹은 다항함수랑 지수함수 이런 거 나왔을 때 도표적분법을 쓰는 건데 다항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미분을 하면 할수록 언젠가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는 게 포인트야. 이렇게 썼지. 그럼 잘 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 그리고 부호가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야. 부호는 뿔맛뿔이에요. 항상 여기다 붙여주면 돼. 미분하는 거에다가. 그런 다음에 요 순서대로 쓰세요. 그러면 그대로 쓰면 x제곱 sin x 이거는 플러스 2x 코사인 x 얘는 마이너스 2 사인 x 되고 끝. 이렇게 가죠. 그러면 요식과 요식이 어때? 똑같죠. 계산 결과 됐어요? 요거랑 x제곱 사인 x 더하기 2x 코사인 x 마이너스 2 사인 x. 여기도 x제곱 사인 x 2x 코사인 x 마이너스 2 사인 x 더하기 c. 이게 도표적분법이라는 거야. 알겠나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습니다. 뒤쪽에 있어요. 마플 특강에. 자, 그럼 이거는 언제 쓰나요? 라고 얘기하면 다항함수와 지수함수, 다항함수와 삼각함수 형태일 때. 되니? 자, 그러면 그거 어딨냐면 거기서 한 거야. 그 398페이지 보시면 속해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속해법. 그거 한 거야, 그거. 이것도 은근히 많이 쓰니까 잘 알아두시고. 자, 지수함수일 때도 한번 해볼게요. 지수함수일 때도. 봐봐. 미분할 함수와 적분할 함수입니다. 자, 얘를 여기 나와 있는 걸로 하나 해볼게. 이걸로 하자. 자, x 세제곱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이거. 자, 그럼 가볼게요. 미분한 거 쭉 씁니다. 3x 제곱 6x 그 다음에 얘 얼마니? 6 그 다음에 제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 적분하는 거 부호 조심하세요. 자, 얘 적분하시면은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야. 그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되고 다시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되고요. 다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돼요. 뿔맛 계속 반복이죠. 그리고 부호 붙여.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밑에는 붙일 필요 없고 0원. 자, 그러면 곱하고 곱해요. 그럼 쭉 써줄게요. 쭉 써주시면은 얘는 마이너스 x 세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빼기 3x 제곱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빼기 6x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빼기 6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c. 그럼 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다 있으니까 그냥 묶어줘도 상관없습니다. 3차 함수 형태로 써줘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죠? 봐봐. 얘를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로 다 묶어.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6x 그 다음에 더하기 6이다 라고 쓰고 c 이렇게 해줘도 괜찮다는 거야. 되네. 요게 이제 도표적분법이라고 해서 조금 더 빠르게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부분적분법까지 정리를 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뭐 숙제는 없어요. 그냥 잘 공식 같은 거 잘 외우고 미적분은 밑에 그냥 우리 앞에 풀어봤던 부정적분만 해보고 문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풀고 정적분으로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네.